일단 제가 지금 소개드릴 리오던 포셋이라는 거는 제가 학부 2년 동안 연구했던 주제인데요. 리오던 포셋을 그냥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 못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연구했던 주제, 조합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이 조합론이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오던 포셋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컴비네이토릭스가 뭔지, 그리고 컴비네이토릭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책 보면 가완대수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물론 대부분의 학부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좀 대수 쪽으로 대학원 전공을 잡고 있는 학생들은 꼭 봐야 되는 약간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두 사람인데 아티아랑 맥도날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맥도날드 스펠링 정확히 그 맥도날드 맞습니다. 그 맥도날드라는 이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되게 유명한 수학자신데 이분께서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지금 하버드 교수님이신 되게 현존하는 조합론 하시는 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로렌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맥도날드 교수님께서 불과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로렌 교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수학을 시작한다면 결국 마지막엔 너는 조합론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조합론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길래 수학을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조합론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합론에 대한 걸 좀, 조합론이 어떤 학문인지 좀 알아봅시다. 자, 되게 유명하신 수학자이시죠?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신데요. 허준희 교수님한테 조합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산적인 대상으로부터 유한한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합론을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기초적이고 되게 당연한 조합론은 정말 기초적이고 원초적이고 정말 당연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일단 지금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론은 정말 당연하고 정말 원초적이고 어쩌면 되게 기본적인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3은 4보다 작죠?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되게 당연한 것인데, 이제 보통 수학하는 그 일반인들에서 이 식을 보여줬을 때, 여기서 뭘 이끌어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냥 3에서 4보다 작은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합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비둘기집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비둘기 집이 3개가 있고, 비둘기가 4마리가 있을 때, 이제 무조건 한 집에는 비둘기가 적어도 2마리는 들어간다. 이거는 3은 4보다 작다라는 이런 당연한, 어쩌면 당연한 이런 개념으로부터 이끌어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비둘기 집의 원리. 그럼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램지 티어리가 나옵니다. 램지 티어리는, 그냥 하나 예시 들면 이겁니다. 6명이 모이면 무조건 그 6명 안에 3명은 서로 알거나 3명은 서로 모른다. 이게 램지 티어리거든요. 그냥 정말 원초적인 3은 4보다 작다 해서 이런 램지 티어리까지 가는 과정. 이게 조합론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어떤 집합 A랑 B가 있어요.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를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이거는 어쩌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요즘 고등학교인가요? 어쨌든 그 집합 처음 배울 때 흔히 나오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에서 저희는 조합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포함 배제 원리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후에 더 발전시켜서 메비우스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론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원초적인 것에서 좀 이제 그걸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발전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것을 저희 조합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원초적인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자, 집합이 하나 딱 주어졌어요. 원소가 3개짜리 X, Y, Z로 이루어진 집합 X가 딱 하나 주어졌어요. 딱 이거 하나 딱 주었을 때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딱 이거 보자마자 뭔가 수학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겠죠?
첫 번째 원소의 개수를 센다. 그래서 카운팅. 그래서 조합론에서는 카운팅이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일단 서브셋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셋의 서브셋들이 뭘지. 그래서 서브셋들을 다 밑에다가 싹 다 나열해 봤어요. 싹 다 나열해 봤어요. 그쵸? 근데 서브셋을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대상을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만 늘린 거지. 더 수학적인 행위를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대상만 늘린 거지. 그래서 조합론은 학자들은 여기서 뭔가 하나 더 하는데 그게 이 서브셋들 사이에 인클루전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셋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딱 봐도 이제 맨 밑에 공집합이 이제 맨 위에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모든 집합에 다 포함이 되고 이제 화살표가 없는 집합 집합들끼리는 포함 관계가 없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조합론은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 이게 정확하게 저희 3차원 큐브랑 모양이 정말 똑같고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3차원 꼭지점과 변 이거 보면 이렇게 포함 관계로서 그린 그림이랑 3차원 큐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원소 3개짜리였잖아요. 원소 4개짜리면 4차원 큐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론 하는 학자들은 되게 이런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뭔가 이끌어내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수학적인 대상과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저는 조합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본 게 제가 제시한 게 두 가지잖아요. 센서가 딱 주어졌을 때 뭔가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카운팅. 두 번째, 그 셋들의 관계. 이제 정확히 순서 관계인데 그런 관계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있는 대상은 많지만 일단 저는 딱 두 개를 뽑았습니다. 카운팅과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집합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하려는 리어던 포셋은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카운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카운팅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딱 되게 좋아하는 기하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원 기하, 2차원인데 곡률이 일정한 그런 기하는 정확히 3개밖에 없다. 첫 번째, 유클리드 기하. 그러니까 평면 기하라고도 하죠. 평면 기하. 두 번째, 구면 기하. 구 위에서 하는 기하. 세 번째, 이제 쌍곡 기하. 이제 하이퍼볼릭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그런 쌍곡 기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딱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이제 기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그 기하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기하의 그러니까 정의는 다 다르지만 사실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이 모두 세 가지 공간에서 다 각자 거리 정의하고 이제 길이 정의하고 각도 정의를 합니다. 물론 정의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개념, 비슷한 행위라는 그런 개념들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꼭 이 세 가지가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정의를 하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닌 기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팅은 정확히 이게 몇 개 있다라고 카운팅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서로 관련 없는 두 대상 간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저 다른 대학교,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뭔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측정해서 숫자로 내봤더니 정확히 다 똑같아요. 그럼 뭔가 모르겠지만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운팅은 어떤 두 대상이 모르는데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봤더니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카운팅은 그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샌다는 게 제가 앞선 화요일 세미나에서도 샌다가 뭔지를 좀 했었었는데 샌다인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는 어떤 대상이 저 n 스텝에서 정확히 몇 개 있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수열 AN의 explicit 폼이 뭐냐. 그러니까 정확히 n의 숫자를 딱 넣었을 때 AN이 나오는 그런 폼을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과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AN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었으면 그냥 되게 쉬웠을 겁니다. 그냥 n 넣으면 바로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익스플레이스 폼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레이스 폼은 알 수 없지만 좀 더 그 대체적으로 다른 거도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첫 번째가 이제 레퍼런스 릴레이션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시퀀스가 있죠. 근데 피보나치 시퀀스는 사실 익스프레시브 폼이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릴레이션으로 나타내는 게 좀 더 간단하죠. 이거 제가 두 번째가 제너레이팅 펑션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는 주제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냥 펑션인데 함수인데 그러니까 어 다항함수인데 개수가 수열인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A0, 1차항은 A1, 2차항은 A2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가 수열이 되는 그런 펑션을 저희는 그 수열의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제 딱 이런 폼, ordinary generating function 폼만 사용할 거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AN이 완전히 계속 다 11111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은 뭐겠어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니까 뭔가 초항 1에 공비인 x를 곱해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 시퀀스에 대응되는 제너레이팅 펑션은 정확히 1-x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 개념은 오늘 꼭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AN을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케이스를 나눕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문제 갖고 왔냐면 이제 사람이 N명 있어요. N명. 사람이 N명 있는데 이 중 10명을 뽑을 겁니다. 10명을 뽑을 건데 뽑힌 10명 중에서 적어도 남자가 5명, 그러니까 많게는 5명, 5명 이하일 경우의 수를 구하시로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에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남자가 없을 때, 남자가 한 명인 경우, 남자가 두 명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N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AN, K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왜 N, K가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테이블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시퀀스는 여기 AN이에요. AN. 이렇게 AN을 알고 싶은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K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K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NK꼴로 나눠 놓은 거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얻냐? 이런 모든 이제 행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게 왜 흥미롭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테이블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표인데 이렇게 쓰면 이제 행렬이 됩니다. 행렬. 표를 그대로 행렬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행렬 곱 아시죠? 이거 곱할 때 이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더한 게 이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를 행렬로 그대로 바꿀 수 있다. 그대로 행렬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너레이팅 펑션 기억하라고 했죠? 그럼 전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 아까 ANK 있잖아요. ANK들. ANK들의 열도 컬럼도 하나의 시퀀스잖아요. 하나의 시퀀스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제너레이팅 펑션을 각각 생각을 할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얘는 F0는 A00 더하기 A1 플러스 제로 X 더하기 A2 제로 X 제곱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 펑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리오단 매트릭스를 정의할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까지 한 게 뭐죠? 어떤 수요를 AN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ANK 꼴로 쪼갰다. 그리고 이 수요를 직접적으로 익스플레시브 폼을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거의 제너레이팅 펑션을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일단 정의만 보면 숨 막혀요. 그냥 보면 숨 막히는데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이 그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리오던 매트릭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각각 행이 여기는 G라는 제너레이팅 펑션이랑 대응되고 여기는 G 곱하기 F라는 펑션 여기는 G 곱하기 F 제곱이라는 펑션이랑 대응되는 그런 매트릭스를 리오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숫자가 너무 다 박혀 있으면 이제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재미있게 저희는 로어 트라이앵글러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싹 다 0인 거죠. 위에 있는 부분을 싹 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짓을 했냐? 일단 정의하기 편하게 G의 첫 번째 상수항은 1로 뒀고요. 그 다음에 F의 상수항은 0으로 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G는 상수항이 있는데 GF는 이제 상수항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상수항이 F랑 곱해지면 상수항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가 0이 될 거고 두 번째는 F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항도 0이고 1차항도 0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A가 리오던 매트릭스라는 거는 두 개의 생성함수 G랑 F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로는 G로, 두 번째는 GF, 그 다음은 GF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저희는 리오던 매트릭스라고 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런 A를 간단하게 저희는 그냥 G, F라고 둘 겁니다. 괜찮으시죠? 다른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스칼 삼각형은 리오던 매트릭스예요. 저희 파스칼 삼각형 아시죠? 이렇게 1111 양쪽 111 쫙 있고 이거 두 개 더해서 2 만들고 1, 2 더해서 3 만들고 2, 1 더해서 3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래는 약간 정삼각형 모양인데 약간 이걸 톡톡톡톡 잘 쳐가지고 저희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죠. 얘는 리오던 매트릭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를 만드는 제너레이팅 펑션 두 개가 나오거든요. 오늘 일단 첫 번째는 알겠어요. 1-t분의 1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싹다리죠. 싹다리니까 일단 여기는 G랑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이 G가 1-t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뒤에 F는 어떻게 나온 건데? 라고 하면 일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이 F를 구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희는 얘가 진짜 리오단 매트릭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컬럼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고 그 다음 F는 1-t분의 t 그러니까 초항이 t고 공비가 t인 이런 형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컬럼은 이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좀 여기랑 곱하면 이제 1차항의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될 거고 2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될 거고 3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돼서 결국 저희가 원하는 1, 2, 3 그러니까 이 밑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두 번째 컬럼이 될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컬럼을 볼게요. 세 번째 열을 보면 이번 F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보시면 이 개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면 2차항은 이제 투투수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가로 있잖아요. 얘는 컨비네이션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을 까먹고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NCK라고 쓰는 거를 저희는 N 위에 쓰고 K를 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식 1, 2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을 해봐서 전개를 해봤더니 얘도 1, 3, 6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이제 세 번째 컬럼에서 원했던 1, 3, 6 이게 잘 나왔다. 그래서 이런 그 파스칼 트라이앵글은 리오던 매트릭스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F를 구했냐? 어떻게 F를 구했냐?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리오던 매트릭스냐 아니냐를 구하는 거는 뭐 첫 번째 컬럼을 봐서 제네팅 펑션 G를 만드는 걸 알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컬럼은 보통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뭐를 곱해야 두 번째 컬럼이 되고 더 곱해야 이 세 번째 컬럼이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A 시퀀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헷갈리죠? 이거 읽지 마시고 밑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밑에 예시 보면 이게 사실 행렬이에요. 행렬 중에서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행렬 중에서 일부만 가져온 건데 여기 행렬의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위에 이 위에 행이 있겠죠? 위에 행인데 얘랑 올라가자마자 바로 왼쪽 여기서부터 타레드로 A 시퀀스랑 곱합니다. 2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여기 1 곱하기 여기 0 곱하기 여기 쭉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요. 그게 밑에 게 나오면 그거를 이런 리오던 매트릭스의 A 시퀀스라고 합니다.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해하시기 편해요. 파스칼 매트릭스의 A 시퀀스는 11000이에요. 왜? 저희 파스칼 이제 트라이앵글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두 개 더한 걸 밑에 거, 이거 두 개 더한 걸 밑에 거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A 시퀀스는 그냥 여기 있는 값을 결정할 때 이 위에 행에서 어떤 걸 곱해서 더하면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시퀀스가 111이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은 여기 3이 있는 식은 1, 2, 1을 더해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시퀀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고 다시 데피니션을 보신다면 이제 뭔가 A 시퀀스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리오던 매트릭스의 A 시퀀스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모든 엔트리 dn 플러스 1, k 플러스 1에 대해서 모든 엔트리에 대해서 그 위의 행에다가 A 시퀀스를 각각 곱해서 더한 게 이 값이 되면 그거는 이 리오단 매트릭스의 A 시퀀스다라고 합니다. 왜 A 시퀀스를 소개했냐? GF가 리오단 매트릭스면 무조건 A 시퀀스는 존재합니다. 반대로 A 시퀀스가 주어지면 무조건 GF는 존재합니다. 이 정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A 시퀀스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찾기 힘든 F를 그냥 A 시퀀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는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러면 A가 주어졌을 때 F를 어떻게 구하냐? 이 식을 따르면 됩니다. 이 식을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식이지 싶잖아요. 이게 뭔 식이 쉽잖아요. 그냥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파스칼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아까 U가 이거였고 F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F가 이제 저희는 일단 F를 몰라요. F 모르는 상태에서 A 시퀀스 이 11000만 가지고 이제 F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1000이니까 11000을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너레이팅 펑션은 뭐겠어요? 1 플러스 t겠죠. 왜?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2차, 3차, 4차부터는 싹 다 0이고 상수항과 1차항만 남습니다. 그래서 A 시퀀스 11000의 제너레이팅 펑션은 1 플러스 t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이 AT에다가 F만 대입하면 되죠.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F는 T, F, A, FT인데 아까 AT가 뭐라 했죠? 1 플러스 T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F를 싹 넣으면 T 곱하기 1 플러스 FT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FT가 1 마이너스 T분의 T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리오단 매트릭스를 알았어요. 그냥 리오단 매트릭스는 두 제너레이팅 펑션 두 개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두 개의 생성함수를 가지고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행렬을 보고
되돌아갈 수도 있다. 들어갈 때는 F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A 시퀀스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예, 예, 맞습니다. 롤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끼리는 서로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플러스 닫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포단 매트릭스를 모아서 만드는 셋이 있다는 그 셋을 이렇게 서로 간에 연산해 할수 있나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거를 두 슬라이드 뒤에 나옵니다. 그게 정확히 두 슬라이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의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똑같이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폼이 나오는데 그러면 리어단 매트릭스의 곱도 리어단 매트릭스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일단은 스포를 해드리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 FT는 FA를 바꿀 수 있고 A 시퀀스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GA가 주어지면 또 이거를 GF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재밌냐? 왜 재밌냐? 라고 하면 이 정리에서 재밌습니다. 이제 리오단 어레이의 기본 정리라는 건데, 일단 어떤 리오단 매트릭스 GF 곱하기 어떤 컬럼 벡터 B랑 이제 컬럼 벡터 C가 있죠. 얘가 성립한다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소형대수 AX는 B다.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B를 어떻게 구하느냐? B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렬 A랑 어떤 열 벡터 X를 곱했을 때 B가 된다면 그 B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재밌는 정의냐? 이게 비단 이제 컬럼 벡터에 대해서만 정의한 게 아니고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얘도 행렬 곱하기 행렬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렬 곱하기 행렬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리오단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또 재밌냐라고 하면 결국 리오단 매트릭스를 모아놓은 셋들은 이제 그룹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네, 질문 있나요? 스피릿 네, 네. 이제 그 제너레이팅 펑션을 곱하는 그래서 이게 원래 곱셈 할 때 그냥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정의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인피니트 썸이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너레이팅 펑션의 컴포지션을 생각을 하자. 펑션들의 함수의 합성을 생각을 하면 이게 정확히 곱 연산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이건 well defined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을 정의하면 얘가 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그룹이 뭔지는 이제 저학년 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런 특성에 있어서 리오단 매트릭스가 일단 재밌다. 하는 사람들에서 일단 재밌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는 저희는 아까 카운팅을 통해서 리오단 매트릭스까지 왔죠. 이제 두 번째 포셋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리오단 매트릭스랑 포셋을 합칠 겁니다. 그래서 포셋을 설명을 먼저 한다면 포셋은 이제 어떤 셋 P가 주어져 있고 어떤 순서 관계가 있는 건데 릴레이션이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리플렉시브 이제 자기 자신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X랑 Y랑 관계가 있고 Y랑 X가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Y랑 이게 같아야 되고 트랜스티브를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스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족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이 두 번째는 그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만약에 뭐 제가 이제 민국 씨보다 낮아요. 근데 민국 씨가 동시에 저보다 낮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티시메트릭은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하 관계가 있다. 두 대상 사이에는 관계가 없거나 있다면 무조건 상하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트랜스티브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제가 민국 씨보다 위치예요.
근데 민국 씨는 예를 들어서 민수 씨보다 미치예요. 그럼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족보상을 보면 민수 씨보다 제가 민수 씨 아래겠죠? 이런 트랜스티브 이런 추이성을 만족해야 된다가 이제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족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계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걸 그린 게 이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하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셋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반대로 하세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포셋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2부터 제가 몇 개 숫자 예쁜 것만 골라놨어요. 12 중에서 몇 가지 골랐고 관계를 뭘로 줬냐면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디비저블로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3, 5는 당연히 서로 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떨어져 있고 3과 6은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풋이 주어지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가 일단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일단 앞서 말한 거는 리오단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이런 포셋 노드에다가 0부터 n-1까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풋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냐라고 하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한 증명이나 다른 언급은 안 할 거고 일단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떤 포셋 주어지면 그 포셋들의 이런 레이블을 항상 0부터 n-1까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0부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0부터 6까지 레이블로 얘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숫자를 다 빼버린 다음에 다시 0부터 6까지를 넣어서 이 포스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행렬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행렬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행렬은 이제 딱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0부터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0부터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0, 1, 2, 3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얘를 매트릭스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1인 부분은 그러니까 i랑 j랑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는 곳에는 1을 쓰고 관계가 없는 곳에는 0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관계가 있으니까 0,1에는 이제 1,0에는 1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과 2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대응되는 그 자리에는 0이 있는 겁니다. 근데 리플렉시브가 만족했죠, 포세는 아까? 자기 자신은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다이어그램은 다 1이 됩니다. 자기 자신. 0과 0은 관계 있고 1과 1은 관계 있고 2와 2는 관계 있고 3과 3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엔티시메트릭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이 됩니다. 이제 점점 뭔가 리오단 포셋이랑 점점 맞아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트랜스티브가 있는데 이거는 이 밑에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트랜스티브를 만족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꼭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이면 다 포셋 매트릭스냐? 그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리오단 포셋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오단 매트릭스랑 포셋 매트릭스를 합친 거예요. 정확히 정의도 그렇습니다.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리오단 포셋 매트릭스라는 거는 리오단 매트릭스이면서 동시에 포셋 매트릭스이면 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또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자, 파스칼 삼각형에 모두 1을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111, 101. 이게 일단 파스칼 매트릭스는 리오단 포셋이었잖아요. 리오단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두 1을 취해도 그냥 모든 생성함수에 모두 1을 취한 것과 같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리오단 매트릭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1과 0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는 다행히도 포셋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파스칼 매트릭스는 이제 리오단 포셋 매트릭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예시가 더 있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토이플리치 포센 매트릭스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포센 매트릭스인데 모든 대각 성분들이 다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단 포센 매트릭스 때문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메인 다이어그램이 다 1이고요. 위에는 다 0이고요. 또 두 번째부터 이렇게 대각선 길이 다 같아야 되고 이렇게 대각선 길이 다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이제 매트릭스를 토이플러치 매트릭스라 하는데 이 매트릭스가 만약에 포센 매트릭스까지 되면 그냥 붙여서 토이플러치 포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토이플러치 포센 매트릭스는 리오단 포센 매트릭스가 돼요. 왜냐하면 ft가 그냥 t거든요. 어떤 펑션에 t를 곱하면 뭐죠? 그냥 그대로 개수가 밀려나죠. 예를 들어서 1 g1, g2, g3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g1x, g2x 제곱, g3x 세제곱이에요. 여기에 x 하나 더 곱해요. 그럼 다음 뭐겠어요? 그냥 x 더하기 g1 x제곱, g2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x를 곱하면서 그냥 t를 곱함으로써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토리프츠 포센 매트릭스는 이 t 때문에 리오단 포센 매트릭스가 돼요. 네, 네, 인fin합니다. 그러면 언제 얘가 포센 매트릭스 되냐? 그냥 저희는 만약에 토이프츠 포센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미 포센 매트릭스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토이프츠 포센 매트릭스는 리오단 포센 매트릭스다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이런 토이프츠 매트릭스가 포센 매트릭스가 되냐? 라는 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다음 조건을 일단 설명하기 전에 토이프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컬럼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해지죠. 왜냐면 하나씩 밀려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 어떤 조건을 주기만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포셋 매트릭스 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GA가 1이고 GB가 1이면 무조건 GA 더하기 B는 1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G2가 1이고 G6가 1이에요. 그러면 2 더하기 6인 G8이 1이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면 그냥 토이플러치 매트릭스는 포센 매트릭스가 돼요. 그럼 살짝 정리합시다. 지금 저는 이제 리오단 매트릭스를 했고 그다음 포센 매트릭스 달았고 이거 두 개 합쳤어요. 이제 리오단 매트릭스는 두 개 생성 함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였고 그리고 포센 매트릭스는 어떤 제로원 매트릭스인데 이것도 뭐 로어 트라이앵글러 폼인데 뭔가 특수한 조건 하나 더 만족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리오단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GF가 주어져 있으면 대응되는 GA 시퀀스가 주어져 있잖아요. 항상 주어져 있잖아요. 그 리오단 매트릭스는. 그러면 여기에 포셋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포셋까지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리오단 포셋 매트릭스 GF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GA 시퀀스는 뭘까? 그러니까 A 시퀀스가 어떻게 생겨야 반대로 이 GF라는 꼴이 포셋 매트릭스가 될까가 저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A 시퀀스가 파스칼 매트릭스처럼 110000 이렇게 가는 거를 파스칼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스칼 타입. 그러니까 A 시퀀스 주어진 거예요. G는 아직 몰라요. 첫 번째 컬럼 아직 모릅니다. 첫 번째 컬럼은 그냥 뭐든 워도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 컬럼은 모르겠고 A 시퀀스가 일단 11000인 거예요. 이런 11000인 타입을 파스칼 타입이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 토이프루츠 타입인데 토이프루츠 포센 매트릭스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A 시퀀스가 1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위에 대각선만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1, 0, 0, 0 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위에 끈만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1, 0, 0, 0 이기 때문에 토이플루츠 포센 매트릭스의 A 시퀀스는 1, 0, 0, 0입니다. 그래서 이런 1, 0, 0, 0을 A 시퀀스로 갖는 그런 리오단 포센 매트릭스를 저희는 토이플루츠 타입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연구는 뭐냐? 그러니까 리오단 포센 매트릭스면 항상 A 시퀀스는 파스칼 타입이거나 토이프루츠 타입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얼추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토이프 타입은 정확히 다 증명이 됐고요. 파스칼 타입을 지금 약간씩 아니, 반대입니다. 파스칼 타입은 다 증명이 됐고, 토이프스 타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꽤 괜찮은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잘 일반화하면 토이프스 타입까지 이제 완전히 다 증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한 학부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컨젝처가 띠어렘으로 바뀌는 이게 저희 학부 연구의 결과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지금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아까 포에플리츠 포셋 매트릭스라는 게 있던데요. 네, 이게 포에플리츠 매트릭스라는 거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줘서 포에플리츠 포셋 매트릭스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꼭 이렇게 성질을 조금 더 주어져서 포셋까지 붙였을 때 조금 저희가 기대할 만한 재밌는 성질 같은 게 있을까요? 포에버즈 포셈 매트릭스의 재미난 성질이요. 포에플리츠 이거를 또 막 이런 제안을 붙여서 새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컨젝처를 보면 이제 리어단 포셈 매트릭스의 A 시퀀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요. 일단 지금의 컨젝처는. 근데 이 형태가 토이플리치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이플리치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토이플리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억지로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는 연구하다 보니까 A 시퀀스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지 않아? 근데 얘는 파스칼인 느낌인데 얘는 뭘까 봤더니 이제 토이플리치 느낌이다. 그래서 와 그래서 토이플리치가 여기선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나만. 아까 A 시퀀스의 데피니션을 보니까 네, 어떤 뭐 n, k 열에 있는 거라면 네, 여기에 n-1번째 행에서 나머지 열에 있는 애들을 모두 더해서 만드는데 네, 한마디로 행에 관련해서 바로 위의 행들만 다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두 개의 행을 다룬다든지 하는 다른 시퀀스들도 존재하고 존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그쪽 연구를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타블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자가 아니라 좀 더 도미노 형식으로 막 이상한 모양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1인 부분만 그대로 약간 도장 찍는 것처럼 딱 찍어서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연구를 하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